붉은 구동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럼 여기에 미션이 뜨거우니까 그쪽에 최대한으로 이제 기존 이제 OEM사에서 매트를 발라놓은 게 있지만은 이쪽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 이제 한 장이 바르는 접착력, 부틸, 고급 부틸이죠. 열 차단, 그리고 이제 진동, 또 소음, 차음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재질이 좋으면 그 부피에 비해서 효과가 크겠죠. 그 다음에 또 열을 막기 위해서 알루미늄이 있죠. 알루미늄 이게 썩 덮어져 있는 게 두께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나죠. 두꺼우면 무거우니까 그 두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 그 통과된 열과 그 알루미늄이 있지만은 자 소음이 열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폼에서 특별한 폼이죠. 이 폼은 그 난연입니다. 불이 안 붙습니다. 난연보다 더 좋은 게 뭐 단어가 있는데 완전 불연성입니다. 이게 불을 붙이고 있어도 보통 난연이면 불을 탁 토치로 끄면 불이 이렇게 붙다가 불을 떼면은 조금 있다 타다가 꺼져버립니다. 그게 난연입니다. 그래 이제 일반 불얀 난연은 불을 붙이는 순간 탁 타고 훨훨 타고 가죠. 근데 이거는 토치를 탁 해도 계속 구워도 이 자체에 불을 계속 가해도 이 자체에 불이 붙지 않고 그냥 그 열에 의해서 녹을 뿐인 겁니다. 잘 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난연이죠. 난연보다 한 칸 위에 그 완전 그게 단어를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난연 소재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이 번지지 않는 것을 난연이라 하죠. 불이 아예 붙지 않는 거. 근데 이제 불이 이게 이제 온다. 불이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이 불이 얘가 많이 막아주는 거죠. 불이 붙지 않으니까 불에 의해서 얘가 행체가 녹을 뿐이지 이게 불이 분다고 해서 불이 붙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 소재죠. 그래서 이제 그 완전 난연과 일반 난연과 그 불이 붙는 소재 그 등급과 그 단가 차이가 확 차이 납니다. 그게 완전 난연은 불이 아예 붙지 않고 녹을 때까지 지가 불이 와도 견내는 거는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인받기 위한 공장에서도 공정 자체도 재료도 비쌀 뿐더러 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걸 팔기 위해서 이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고급 그 소재에다가 그 이제 안전한 소재. 그러니까 열이 침투를 잘 못 하겠죠. 열이 올라 해도 어때 불도 안 붙는 소재인데 그래 부드럽고 열이 잘 오겠습니까? 잘 안 오겠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이 있지 않습니까? 알루미늄이 좀 두껍습니다. 알루미늄이 얇으면 이게 탁 잘랐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틸이 고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차 용어로 아주 이제 요즘 친환경 소재, 자동차 어떤 그 성인 규격, 요즘 수시에 많게끔 안전성, 냄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만든 거라 비쌉니다. 유사품이 있었겠죠. 유사품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 부틸이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요 또 알루미늄이 있다지만은 굉장히 얇은 거일 수도 있고, 이거보다 10분의 1 아주 얇은 것도 있습니다. 이 찢어지면 싹 찢어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중간 난연일 수도 있고, 불이 붙는 거일 수도 있겠죠. 느낌은 비슷해도. 그래서 왜 이쪽에서 이 재료에 대해서 제가 뭐 스폰 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설명하느냐. 이게 꼭 이 소재가 아니라도 그러한 그 용도, 그 어떤 그 제품 성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접근하면 비싼데 왜 비싼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설명해 본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은 두께지만은 요 속에 싹 들어갔을 때 이 효과가 뚜렷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욕심이 나죠. 최대한 많이 넣어야지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겠습니까? 벨실이 비싸지 않은 거면 아이고 한 장 넣어봐야 뭐 포도 안 나는데 아이고 뭐 됐다 넘어가 버리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제조가 좋고 이제 충분히 이제 공인과 재료비를 받았기 때문에 공임은 충분히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만큼 잘 안 하려 했는데 이제 하는 겁니다. 요리가 최대한 넣어서 이제 작업 진행 중인데, 트렁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업이 다 끝났죠. 이제는 바닥 카페트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제 트렁크 바닥처럼 시공할 겁니다. 카페트 드러낼 때는 주의할 거는 카페트를 드러내고 나서 매트를 붙이고 난 이후에 카페트를 재조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는 볼트 자리, 또 요는 이제 바람 노는 닥터 자리, 그리고 저쪽에 하네스 자리, 또 이는
요쪽 부분에 있는 부분들, 이게 좀 빡시게 조립이 되죠. 두꺼워졌으니까 조금 헐렁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OT 두께의 전체적인 그 메터를 이렇게 시공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OT의 두께로 인해서 카페트가 조립 안 되는 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트를 걷어낼 때 공간이 있나 없나 잘 유심히 살펴보면서 걷어내고, 시공할 때 꼭 피해야 될 자리는 이제 손해보지 않는 이제 단열이라든가 방진, 방음, 처음에 손해보지 않는 수준에서 카페트를 조립할 때 문제없는 상황의 부분은 피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그리고 이쪽 바닥도 다 시트 엉덩이 자리지 않습니까? 100% 다 해야 되고, 또 이쪽에 걷어내고, 이는 하얀 거 걷어내고 또 시공한 이후에 다시 조립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 이쪽 부분이 이제 다이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이쪽 라인이 이제 뒷다이아, 트렁크 쪽 다이아 홀이고, 이쪽은 이제 힐 베이스 자체 내부 쪽이죠. 이쪽은 시트 쪽입니다. 이쪽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카페트 지치 거를 드러내고, 여기 싹 다 뭐 피스 자국 이런 거 다 이제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수석 뒤편에는 요 카페트를 드러내고, 요 하얀 회색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이아 부분이니까 내부에다가 일일이 다 다듬어서 넣고 회색 카페트를 조립한 상태고, 얘는 이 상태입니다. 이쪽도 이제 진행할 겁니다. 이쪽에 이제 카바를 꽂기 전에 이 카바죠. 이걸 드러내고, 이렇게 이게 도배하듯이 해야 됩니다. 이게 빈틈 없는 게, 처음과 그 단열, 이거는 이제 빈틈 없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걸 조립해야 되는데, 두껍게 바르면 조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한 겹 정도로 최선으로 이제 이게 잘라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거 하나 하는데, 2개 하는데 1시간 반 넘게 걸렸습니다. 이거 조립하고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바르고 원 카바를 입혔습니다. 그냥 보기만 봐도 방진이라든가 소음 이는 그게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쪽에 바닥 쪽에 하고, 이제 요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 디시트 이 부분이 요 부분도 하고 나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으로 보일 겁니다. 카페트를 드러내면 이런 모습이 되죠. 기본적으로 카페트가 가장 방음의 차량 전체를 볼 때는 방음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에 아직 카페트 일부 부분이 남아 있죠. 저 부분하고 조수석 이쪽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회색으로 덮여 있는 이 메터, 요 미션으로 가는 그 라인이죠. 뒤에 후륜 구동이니까 요 부분도 이렇게 다 드러내 가지고, 요 보면 좀 취약하죠. 물론 스펀지 고급형 흡수제가 있지만은 여기도 쫙 다 발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또 이쪽에 천지레바 뭉치하고 이런 부속들을 좀 분리한 다음에 저쪽 안쪽 것도 저쪽 부분에도 최대한 분리해서, 아니면은 들든지 해서 저쪽 부분에도 시공을 잘 해야 됩니다. 취약적인 부분이 저기입니다. 그러면 저 센터 콘솔 자리 뒤로 가는 미션, 이 부분에 열 발생도 많고 원자 카페트 외에 이 흡수제가 있지만은 카페트에는 흡수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이게 이 바닥이 돌출되고 하니까 흡수제가 카페트에 붙어 있는데, 여기는 이게 흡수제입니다. 카페트 얇은 거 갖고는 흡수 양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이 많아도 이따 분리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씌우고 다시 지치 흡수제를 놓을 겁니다. 이런 건 제가 이제 안 찍으려다가 이렇게 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다 분리했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거 케이블이 있으니까 분리하기 힘드니까 이 정도는 뭐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분리하면 되기는 되는데, 분리를 해버릴까? 뭐 분리 안 해도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요런 건 핀이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요쪽은 이쪽은 나중에 따로 요 카바를 다 씌우고 나서 따로 하면 되니까. 이쪽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피스를, 이 볼트 푸른 거를 그대로 이 두면 이제 작업할 때, 아, 볼트 자리구나. 이거는 뭔데 한번 풀어보고. 이건 이제 옵션, 차 사양에 따라서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고 그런 건지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안에다가 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사이드 케이블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드러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차에 따라, 이제 사양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럼 이 부분도 뭐 5mm 두께니까 5mm 두께니까 조립을 될 거라고 보고, 이 케이블이 서로 지나가는 자리라 조금 빡시네. 이것도 뽑아버리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꼽혀 있습니다. 이렇게 빼버리고, 이 선을 여유롭게 해야, 어차피 다 빼야 되니까. 그럼 이리 옮길 수 있으니까 작업을 한 다음에 이리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꼽아놨고, 그럼 뒤쪽부터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은 이제 요쪽 볼트도, 이 볼트 자리가 중요하죠. 볼트 자리가 이런 것들 시간 많이 걸립니다. 뒤에 이쪽에 시트 다이아 힐 베이스 시트 쪽에 그러면 2시간 걸립니다. 이거 뭐 보실 분만 보시고, 이게 방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간단한 거와 어느 정도 완전하게 하는 거하고의 어떤 시간과 그 에너지의 그 차이는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덤비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공인만 해도 뭐 견적이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제로 뭐 조금 해본들 그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저 약간 저게
그래서 이제 방음은 전체적으로 할 때는 기본적인 이제 공임이 들어가니까 제로를 싼 걸 써도, 이제 오디오 할 때는 싼 걸 써도 하는 김에 이제 선 깔고 할 때 조금 덧대니까 풀고 탈거했다가 조립하는 공임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저가형 매트, 일반적인 비싼 거 말고 바르면 그 덤으로 그 매트하고 공임, 약간의 공임만 있으면 할 수 있고, 방음만 따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 풀고 그 분해 조립 그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하기 때문에 재료를 이왕이면 좋은 걸 좀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안 되고 요거 한 장이면 되겠네. 그러면 한 장을 붙이는데 조금 전에 봤던 요 부분 피스가 있던 부분을 다 잘라놔야 되겠죠. 센터에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요대로 진행하면서 칼로 도려내지 말고 피스 구멍만 확보되면 되니까. 이 접착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은 칼로 가지고 접착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살짝 들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이 작업들은 이 부분에는 어차피 옵션 사양에 따라서 와이어가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AS건을 위해서 이게 노출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볼트 자리는 요래 가지고 이제 빼내면 최대한의 볼트의 그 크기만큼만 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시간이 무리하고 그래서 매트를 이제 한 번 바를 때 좋은 걸 딱 발라버리면 또 한 번 더 뭔가 다른 거 안 발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매트를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이 부분에도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백지 바르듯이 우리가 마른 도배지 매트를 도배한다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없는 방해물이 없는 상태는 모르는데 방해물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냥 뭐 대충.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이제 확인하고 붙이겠지만 그래도 이게 돌출된 부분에 이제 이게 최대한 잘 붙는 게 진동 이 부분은 진동이 많이 오는 부분 아닙니까? 딱 붙어 있어야 진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겹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두꺼운 매트이기 때문에 한 겹만 잘 붙을 수 있도록. 두 겹 때문에 카페트 조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 좋은 걸 써야 이렇게 잘 붙고 잘 붙습니다. 매트가 잘 붙고 대신에 손은 다 가야 되겠죠. 두 번, 세 번 손 아프게 꾹꾹 눌릴 필요가 없을 뿐이지. 이쪽에는 시트 볼트 조는 자리니까 막 떼내고. 이건 좀 시원하게 잘라야 됩니다. 시트의 두께가 또 있기 때문에 타고 올라오면 카페트 조립하고 카페트 조립하고 어느 정도 잘 안 됩니다. 이 두께가 기본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OT이기 때문에. 이러면 스펀지나 신슐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두꺼운 것 같아도 눌리면 누리지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자기 그 질량을 한 부분만 눌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눌릴 때는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신슐레이터나 스펀지는 전체적으로 눌리도 우주등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겹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일단은 바닥은 따로 하면 되고 요거부터 해야 되니까 그럼 앞쪽으로 이제 전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조금 전에 매트 길이를 600을 잘라 가지고 이게 한 땀 한 땀 하는 겁니다. 원래 600 한 땀 한 땀. 네. 왜냐하면 이 길이가 비슷해야 바닥에서 할 때 중복되는 부분을 없앨 수 있으니까. 앞에는 좀 더 기니까 여기까지 앞에는 좀 넓어지니까 길이가 달라지겠죠. 그럼 이거는 600을 요거는 조금 보자. 요 부분은 기억을 하고 그러면 한 방에 다 넣어서 그냥 그대로 찢어 가지고 한 방에 요 반이니까 이 반을 반이 센터에 오게끔 센터에 이 정도로 해서 이게 잘 붙죠. 매트가 잘 붙습니다. 잘 붙고 떼모 잘 떨어집니다. 뗄 때 이렇게 손에 막 붙지 않고 그 매트 좋아야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걸 이 정도 하고 이거 오네.
빼내고, 볼트 구멍, 이쪽부터 먼저 처리하고, 이쪽에도 이거 배선 꼽는 이제 배선 고정 때 꼽는 그는 이제 볼트 다시 됐습니다. 잘라서 그럼 이쪽 편에는 됐고 이쪽에 칼로 갖고 칼로 가지고 방음은 특별한 기술은 없고 어느 부위에 잘 침투하겠다 그것을 판단 잘 하면 됩니다. 판단 잘하고 어떤 소재를 쓸 것인가 그 판단 그러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거죠.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요 배선 고정하는 여기 핀이 하나 있죠. 화면에 보일랑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다닥 이렇게 해가면 돌출된 데는 이제 잘라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단차가 있는 데는, 이런 데는 확실하게 잘라야 됩니다. 확실하게 잘라서 확실하게 넣어주고. 요렇게 됐고, 그러면 이거는 다 했으니까, 요거는 저 왔다 갔다 걸리니까, 요거는 조립해도 아랫단에서 작업할 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조립을 해버리고, 이쪽 변에서 할 때는 들리니까, 무릎이 뭐 계속 하니까 하루만 아니고, 이게 뭐 깎지 마십시오. 혹시나 성갑이 하나 안 보이네. 깎지 마십시오. 이게 뭐 노가다 값도 안 되는 겁니다. 혹시나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5mm 두께가 있으니까 이제 잘 넣어야 되겠죠. 이쪽에 하나를, 이런 거는 이제 수동으로, 손으로 자기 자리에 하고, 이것이 이거는 그대로,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잡아주는 거니까, 이게 이 배선이 이제 이 안에 커버가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OT가 이제 딱딱한 OT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들리니까 됐고, 요거 그냥 조립하고. 그래서 여기 박식에 들어가도 안에 커버가 잘못돼가 배선이 씌시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손으로 몇 개 안 되니까 손으로 해도 됩니다.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하려면 이 커버를 들려야 돼요. 그 에어 닥터, 에어컨 바람하고 저기 히터 바람, 그냥 뒷좌석 밑으로 내려가는 보내주는 에어 공간입니다. 에어 닥터라 그러죠. 에어 덕트지, 덕트. 이 안에 뭐 들어갔네. 이게 이제 뒷좌석에 신발에 붙어 있는 자갈 같은 것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것도 OT니까, OT 정도는 이 에어 덕트가, 이 보면, 이게 이제
운전석 아닙니까? 그럼 요 바닥 부분이 요 측면 요 부분에 요 신술이 좀 있죠. 신술은 뭐 단열이 아니고 방진도 아니고 그냥 소음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이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여기에 비어 있죠. 그래서 이거 한 장 바르면 그만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거 드러내면서 바르면 그만 효과가 좋아지고, 여기서는 이제 작업의 난이도가 높으니까 요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리 붙이면 더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 공간을 봐가면서 여기에도 하나 피스를 풀어서 살짝 풀어가지고 요게 나와야 요 안쪽에 좀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을 뽑아놔야 됩니다. 작업할 때, 이런 작업할 때는 다 차 거의 실내를 분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를 꽂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아랫단에도 피스가 있나? 있네. 이거는 바로 이제 하고 바로 연에 조립을 해도 화면에 보이죠? 요 안쪽에 이 안쪽에 최대한으로 이걸 이제 걷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 안쪽에 이렇게 보고, 여기는 이제 한 장보다도 요런 거 있네. 요런 동가리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이게 단열이 많이 되니까 여름에 더운 게 영상이 제가 보입니까? 한번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엔진 미션이 이만큼, 이 정도, 대충 한 이 정도, 엔진이 바로 요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엔진 미션이 여기 있습니다. 미션 열 뜨겁겠죠? 기아가 확 돌아가는 데니까. 그러니까 여름에 그 뜨거운 열이 이 미션과 엔진 쪽에서 엄청 올라오죠. 이 앞쪽에서. 이 자체가 열이 이렇게 전달될 겁니다. 그 돌아가는 그 조인트를 하죠. 이렇게 대우, 뒷바퀴를 가동하는 축. 그게 여기 몰려 있겠죠. 그러면 여기 뒷바퀴 후륜구동 맞죠? 여기 있으면 보통 후륜구동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럼 여기에 미션이 뜨거우니까 그쪽에 최대한으로 이제 기존 OEM사에서 매트를 발라놓은 게 있지만은 이쪽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 이제 한 장이 바르는 접착력, 고급 부틸이죠. 열 차단, 그리고 이제 진동, 또 소음, 차음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재질이 좋으면 그 부피에 비해서 효과가 크겠죠. 그 다음에 또 열을 막기 위해서 알루미늄이 있죠. 알루미늄 이게 썩 덮어져 있는 게 두께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이 나죠. 두꺼우면 무거우니까 그 두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 그 통과된 열과 그 알루미늄이 있지만은 소음이 열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폼에서 특별한 폼이죠. 이 폼은 그 난연입니다. 불이 안 붙습니다. 난연보다 더 좋은 게 뭐 단어가 있는데 완전 불연성입니다. 이게 불을 붙이고 있어도 보통 난연이면 불을 탁 토치로 끄면 불이 이렇게 붙다가 불을 떼면은 조금 있다 타다가 꺼져버립니다. 그게 난연입니다. 그래 이제 일반 불난 난연은 불을 붙이는 순간 탁 타고 훨훨 타고 가죠. 근데 이거는 토치를 불을 탁 해도
계속 구워도 이 자체에 불을 계속 가해도 이 자체에 불이 붙지 않고 그냥 그 열에 의해서 녹을 뿐인 겁니다. 잘 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난연이죠. 난연보다 한 칸 위에 그 완전 그기 단어를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난연 소재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이 번지지 않는 것을 난연이라 하죠. 불이 아예 붙지 않는 거. 근데 이제 불이 이게 이제 온다. 불이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이 불이 얘가 많이 막아주는 거죠. 불이 붙지 않으니까 불에 의해서 얘가 행체가 녹을 뿐이지 이게 불이 분다고 해서 불이 붙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 소재죠. 그래서 이제 그 완전 난연과 일반 난연과 그 불이 붙는 소재 그 등급과 그 단가 차이가 확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 난연은 불이 아예 붙지 않고 녹을 때까지 지가 불이 와도 견내는 거는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인받기 위한 공장에서도 공정 자체도 재료도 비쌀 뿐더러 우회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걸 팔기 위해서 이제 그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고급 그 소재에다가 그 이제 안전한 소재. 그러니까 열이 침투를 잘 못 하겠죠. 열이 올라 해도 어때 불도 안 붙는 소재인데 그래 부드럽고 열이 잘 오겠습니까? 잘 안 오겠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이 있지 않습니까? 알루미늄이 좀 두껍습니다. 알루미늄이 얇으면 이게 탁 잘랐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틸이 고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차용으로 아주 이제 요즘 친환경 소재, 자동차 어떤 그 성인 규격 요즘 추세에 맞게끔 안전성, 냄새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만든 거라 비쌉니다. 유사품이 있었겠죠. 유사품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 부틸이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요 또 알루미늄이 있다지만은 굉장히 얇은 거일 수도 있고, 이거보다 10분의 1 아주 얇은 것도 있습니다. 이 찢어지면 탁 찢어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중간 난연일 수도 있고, 불이 붙는 거일 수도 있겠죠. 느낌은 비슷해도. 그래서 왜 이쪽에서 이 재료에 대해서 제가 뭐 스폰 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설명하느냐. 이게 꼭 이 소재가 아니라도 그러한 그 용도, 그 어떤 그 제품 성인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접근하면 비싼데 왜 비싼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설명해 본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은 두께지만은 요 속에 싹 들어갔을 때 이 효과가 뚜렷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대한 욕심이 나죠. 최대한 많이 넣어야지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겠습니까? 벨실이 안 비싸지 않은 거면 아이고 한 장 넣어봐야 뭐 포도 안 나는데 아이고 뭐 됐다 넘어가 버리겠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재료가 좋고 이제 충분히 이제 공인과 재료비를 받았기 때문에 공임은 충분히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만큼 잘 안 하려 했는데 이제 하는 겁니다. 요리가 최대한을 넣어서 요 정도까지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것을 2장을 넣으면 저쪽부터는 먼저 넣는 게 좋겠네. 요거 한 장 더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그러면 2장을 깊이 있게 넣어봐야 되겠죠. 저쪽부터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째가지고 작업하다 보면 뭐 재료가 몇 박스 들어간다 이런 거 대충 이야기하고 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영판 많이 들어가면 이야기하겠지만 꽤 많이 들어가는 건 또 뭐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뒤를 좀 뚫어야 되는데 얇은 나무를 놔고 오겠습니다. 뒤를 좀 뚫어서 살짝 밀어 넣고 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얇은 나무를 찾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나무가 멀바우라는 나무입니다. 빨갛죠? 멀바우라는 나무인데, 이제 계단판,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좀 아무 좋지 않습니다. 계단판. 우리 이게 아주 고급 주택을 지을 때 비싼 돈으로 자리를 좋은 거 넣고 고급 목수가 정교하게 일을 할 때, 그는 평당 단가가 비싸겠죠. 그럴 때 올라가는 계단, 2층 올라갈 때, 이 계단의 두께입니다. 30이 넘죠. 계단판을 쓰고 야외에 좀 고급스럽게 한 야외, 뭐 호텔, 이런데 이제 계단 재로 쓰는 나무는 그냥 야무입니다. 지금 이게 한 6T쯤 되겠네. 6T인데 요것을
근데 이거보다 얇은 나무 있습니다. 멀바오는 중간 수준입니다. 중간 수준. 너무 얇은 거는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길을 좀 내서 찔러 넣어, 안 들어가면 할 수 없겠지만은, 더 이상 안 들어가겠다. 저 안에서 끝이네. 저서 끝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위를 잘라서 가위가 여기 있네. 요것을 이것도 굳이 뭐 잘라낼 필요는 없고 정비를 하게 됐을 때 여기에 볼트 자리가 있구나 수준으로 알 수 있는 만큼은 해놔야 되겠죠. 최대한 살이 살아 있어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요리하고 이쪽에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을 오리하고 이제 좀 안에 좀 두꺼워도 되니까 여기 이제 한 개 더 발라줍니다. 이게 요 안에는 한 개 더 더가도 이 정도. 끝은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에 여기에 이제 땜빵 해야 되죠. 요 정도만 하고,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막 정신없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이 부분에 조금 더 공간이 허락이 된 게네. 공간이 허락되게 조금 더 발라야 되겠습니다. 조립이 되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조금이라도 많이 발라야 조금 더 바르고. 이쪽에는 두꺼우면 좋지 않습니까? 이제 바를 수 있으면 충분히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는 이제 두세 겹씩 발린 거죠. 두세 겹이 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이런 것들을 원래대로 꼽아주고. 예. 그러면 얘를 이제 조립할 때, 이게 공간이 생기면 더 추가로 덧대면 됩니다. 추가로 덧댈 소재를 미리 조금 좁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근데 이 부속품들이 늘 정신이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걸 조어는 요거는 빼는 게 좋겠네. 이쪽으로 발라주고. 요거 자리는 조금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아무리 좋아도 위로 올라오면 나중에 거기 센터 콘솔에 부속이 조립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아니고 5군데이기 때문에 5군데 전체가 1mm만 올라오면 그만 조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분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그 부분을 좋아도 이쪽에 작업하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됐고. 요거는 고정을 할 거는 하고.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부분도 이제 해버리고, 조금 여기 좀 하면 되겠죠. 네. 요쪽 센터에 부속물을 다 조립해버려야 다른 작업할 때 이렇게 정신이 없고 분잡스러우면 생각하는 것도 쉽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
요거는 요거는 센터 콘솔을 고정하는 대입니다. 그래서 센터 콘솔을 고정하는 대기 때문에 요게 요 두 개가, 그래서 요게 또 정확하게 또 바닥에 붙어야 됩니다. 이 서서 오르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서서 얼어버리면 센터 콘솔이 이렇게 또 위로 살짝 1mm라도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캐치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조립을 한 방에 해버리면 여러 개 놔뒀다가 싹 다 하고 나서 하게 되면 그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급하게 하면 그게 또 솟아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또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하고 뭐 복잡한 데는 또 이제 완성짓기 놨고 또 하나 하고 이러면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좋아도 1mm라도 올라가면 센터 콘솔이 위로 솟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게 또 안 맞을 거다 이 말이죠. 다른 것들이 좀 더 올려도. 네, 요러면은 이제 확실하죠. 예, 이 볼트 두 개의 센터 콘솔 고정하는 볼트입니다. 그럼 요리 꼽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 가지씩 해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센터 콘솔 커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이쪽에 요 커버가 연결되어 있었죠. 요거는 이제 거의 중요한 거 아니겠네. 위에 이제 카페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두께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쪽에 좀 더 커버하고 센터를
이제 그 센터 지치 그 컵을 조립하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조수석 앞쪽하고 운전석 앞쪽에 발 쪽에 또 그거부터 하면서 이 센터에 요거 아까 그 들려댔던 허범제를 넣을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하겠습니다.